안녕하십니까, 어신갯바입니다. 오늘은 여수 신월동 앞바다 내만 감성돔 봄 시즌 산란 감성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싫다고 하시는, 나빠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잡은 감성돔은 다 방생할 겁니다. 신월동 내만 지금 산란 감성돔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항이 확인되고 있고, 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산란 감성돔 낚시 방법,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산란 감성돔 낚시가 되고, 내년부터는 제발 금어기가 설정이 돼서 뻥치기 조업도 마찬가지고, 낚시인들도 그나마 손맛 보셨던 아쉬운 손맛도 이제는 감성돔을 잡지 않는 금어기가 지정이 됐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손맛을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만 산란 감성돔, 특별한 잡어는 많이 없습니다. 내만에 지금 시즌에 잡어라고 해봤자 꽁치, 숭어, 보고, 아마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잡어일 것 같아요. 이제 바닥층에 돌볼락이라든지 이런 잡어들은 간간히 있긴 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나온 곳이 제 지금 뒤로 보이는 마을 있죠? 여기가 바로 신월동입니다. 여수 신월동. 신월동 바로 맞은편, 아주 초근접이죠. 불과 마을 저 앞에 항구와 불과 한 150m 150m 정도, 150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손맛은 봐야죠. 시작하는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1.25대, 그리고 릴은 2500번, 스풀도 2500번입니다. 원줄은 2.5호, 어신찌는 지포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1.75, 4.5m 정도, 그리고 바늘 위에 약 1.5m 위에 G3 봉돌을 하나 물렸어요. G3 봉돌.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4호. 그리고 미끼는 크릴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준비해온 밑밥은 패키지를 하더라고요. 패키지. 그래서 안맥을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패키지 그냥 하는 거에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릴 5장에 파우더 2봉, 안맥 4봉,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수심이 대략 지금 현재 한 6에서 7m, 6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포찌에 4.5m만 정렬되면, 목줄 정렬만 되면 입질 수심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찌스토퍼가 1.5m, 2m 안 보이는 정도 내려가면 그냥 그 상태에서 견제하는, 뒷줄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낚시, 제가 늘상 하는 낚시죠. 내만권 저부력 낚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첫 캐스팅. 밑밥은 또 채비하기 전에 한 10조각 정도 품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만 산란 감성돔 낚시, 대부분 몰 주변을 공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 주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밑밥을 치지 않을 경우에는 몰 주변을 공략하는 게 맞는데, 낚시인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밑밥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근데 굳이 밑밥을 품질하면서 어렵게 몰 주변을 공략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 주변보다 내가 품질한 밑밥이 더 감성돔에게는 더 먹을 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몰 주변에 감성돔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밑밥을 안 친다 그러면 몰 주변을 공략하는 게 맞는데, 밑밥을 품질하기 때문에 감성돔이라는 어종이 먹을 게 내려오면 당연히 그 먹을 거를 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저수온이라든지 수온 변화에 의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웬만한 상황에서 내 코앞으로 먹을 게 떨어지는데 그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 주변을 공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몰을 많이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비 운영은 뱅에돔 낚시하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수심도 낮고, 수심도 뭐 5m, 6m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조류 흐름도 지금 현재는 조류 흐름, 지금 이 포인트는 조류 흐름이 조금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 마을, 그러니까 이어수 신월동과 이 섬과 이 사이가 골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 흐름이 좀 원활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포인트들은 조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뱅에돔 낚시하고 똑같이 직접 동조를 합니다. 직접 동조. 바로 찌보다 약간 더 우측에 그냥 바로 같이 동조돼서 흘러가는, 내만큼 저부력 아니 내만큼 감속 낚시 할 때 대부분 보면 뭐 반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5호, 1호 그 사이의 부력으로. 근데 저는 내만큼 감속돔도 상당히 부상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수심이 6m일 경우에 목줄 정렬 3.5m, 4m만 정렬돼도 입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낚시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부력 전유동 낚시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생각보다 상층에 잡어가 특별한 잡어가 없기 때문에, 뭐 상층에 잡어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저부력 전유동 낚시가 어렵겠죠. 하지만 수심이 5m, 6m인 이런 지형에서는 감성돔이 들어오면 보고, 특히 보고가 가장 큰 문제죠. 보고. 지금도 이 앞에 보고가 몇 마리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보고는 감성돔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 무조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시다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낚시를 하시다가 미끼가 살아오거나, 미끼가 한 두세 번 캐스팅해서 살아온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제 경험상 거의 뭐 반드시 감성돔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공략거리는, 지금 올해는 유난히 몰이 없어요. 지금 갯바위에, 바로 이 갯바위 붙어있는 이 앞에만 몰이 있고, 몰도 예전 같았으면 상당히 몰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몰이 많이 자라 있지 않고 작습니다. 작아. 이제 올해 수온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수온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될 때 몰이 이렇게 막 길어 올라오는데 올해는 몰도 없습니다. 몰도. 그래서 몰이 원래 이쪽에 이렇게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몰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를 약 30m 정도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가장자리는 아니죠. 절대. 수심이 너무 낮고, 또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발소리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는 가급적 저는 먼 곳을 공략합니다. 내만권 감성돔도 마찬가지고 본 시즌의 감성돔도 마찬가지고, 수심이 낮으면 먼 거리, 처음부터 아침부터라도, 아침일지언정 상당히 먼 거리를 공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약 30m 정도 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목줄 4.5m 정렬이 되고 수심 찌수토퍼가 약 50cm에서 1m, 1.5m만 내려가면 입질 수심층이니까 채비 내리면에 그렇게 큰 무리를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뱅에돔 낚시 같이 여유있게 줄을 주시면 됩니다. 단 채비가 너무 무겁게 되면, 좁쌀봉돌을 너무 무겁게 되면 바로 바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벼운 채비로, 조류 속도에 따라 좁쌀봉돌을 뭐 조금 더 무겁게 물리거나 가볍게 물리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 채비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봄철 감성돔, 산란 감성돔은 입질이 상당히 미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동을 할 경우에도 뭐가 살짝 치위를 하다가 이물감이 느껴지면 뱉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낚시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부력으로 이물감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찌가 자물하는데 바닥걸림인지 모르겠네요. 산란 감성돔들도 이렇게 자물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면 원줄을 쭉 가지고 가거든요. 입질이 시원한 경우에. 물론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은 상당히
시원한 입질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에 보고가 많이 있어요. 보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기 좀 멀리에도 보이지 않는 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잡어가 있네요. 보고가 있네요. 역시 보이지 않는 몰이 있어요. 반유동을 할 경우에 채비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몰 사이에 내 바늘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감성낚시에서는 봄뿐만이 아니죠. 영등철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몰이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감성돔이 몰 주변에 있다가 밑밥이 떨어지게 되면 몰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 바늘이 몰 사이에 숨어버리면 미끼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성돔 낚시도 마찬가지고 뱅에돔 낚시도 마찬가지고 미끼가 감성돔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야 얘네들이 입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미끼 깨는 방법도 항상 등깨기를 하는 이유가, 미끼가 그나마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등깨기라고 생각해요. 크릴의 등깨기. 조금 더 크릴이 오래 버티고 있으려면 그나마 등깨기가 좀 바늘에서 좀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등깨기만 하는 겁니다. 감성돔 낚시도 뱅에돔 낚시도. 그렇기 때문에 몰 속으로 내 바늘이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영등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철 후반, 몰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후반,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닥층을 공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이 몰 속에 숨어버리면 감성돔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류가 참 좋네요. 감성돔이 입질을 할 만한 아주 잔방잔방 느리게 우측으로 가네요. 입질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조만간.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지금 캐스팅하고 대략 한 찜 멈춘봉이 약 1m 정도 빠졌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뒷줄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살짝 다가오면서 채비가 사사히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우측으로 들어와서 채비가 더 하강이 됐다고 생각하면 살짝 견제를 한번 해서 들어주든가 아니면 당기든가, 그래서 미끼를 띄워주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시 뒷줄을 또 약간 평평하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서 살짝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줄을 팽팽히 잡고 있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들어오면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들어오면서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방 어느 정도 10m 15m 가까워져 버리면, 내 예상 지역, 입질 예상 지역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캐스팅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밑밥은 계속 제 찌 위에 주는데, 캐스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밑밥이 쌓이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캐스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감성돔 낚시도 뱅에돔 낚시도, 특히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채비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잘 먹히고 유용합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채비로 해야만 내 포인트에서 그나마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뽕돌이 무겁게 되면 바닥을 빨리 찍기 때문에 잦은 견제를 해줘야 돼요. 자주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낚시인 쪽으로 빨리 다가오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인트에 이탈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감성돔 전유동 낚시는 똑같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잡어가 있어요. 보고가 미끼를 따이네요. 미끼를 따요. 이렇다는 것은
감성돔이 안 들어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잡어가 보고가 계속 이렇게 미끼를 먹어버리면, 먹는다는 것은 감성돔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 잡어가 많아서 감성돔 낚시가 안 된다, 그거는 상층의 잡어를 제외하고서는 그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닥층의 잡어는 무시하십시오. 감성돔 낚시에서. 조사님들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신월동, 이 앞에 신월동이거든요. 국동, 신월동, 제 우측이 여수 국동, 왼쪽이 신월동. 바다만 나오면 좋습니다. 이 앞바다, 바로 앞바다 나와도 잡어가 건드는 것 같아요. 잠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고가 건드는 것 같아요. 보고. 그리고 제가 히트를 해서 랜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감성돔 낚시 최대한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면 의외로 가까이 있는 몰에 얘가 힘을 쓰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몰에 감겨서 실패 확률이, 랜딩의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몰 뒤쪽에서 입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만 세우고 조금 줄을 준다는 식으로 랜딩을 하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얘가 힘이 빠지면 멀리서 그냥 떠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직접 동조입니다. 직접 동조. 바로 찌 앞에, 바로 찌 주변에 그냥 품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찌 스토퍼가 사사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약 30cm 정도 내려갔네요. 그냥 줄을 여유있게 주시고 그냥 계속 내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약 1m, 2m 내려면 그때 이제 견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대부분 채비를 내리는 중에도 입질을 확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견제를 했다가 사세히 끌어오는 중에 입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원줄이 지금 바람에 왼쪽으로, 앞조리는 왼쪽으로 살짝 밀리네요. 그런데도 그래서 원줄이 지금 조금씩 조류는 거의 안 가고 찌는 정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줄은 조금씩 팽팽해져요. 이럴 때는 채비 내리는 중에는 원줄을 조금 더 여유있게 계속 조금씩 여유를 주십시오. 그냥 원줄을 이렇게 견제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채비가 수심층에 확보가 되면 그때 원줄을 이렇게 넘기거나 견제를 그때 하십시오. 채비를 내리는 중에는 가능한 한 원줄을 조금 여유있게 주십시오. 조금 늦게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채비는 내려갑니다. 이제 많이 심하게 바람이 많이 심하거나 조류가 역조류가 많이 심하거나 그러면 채비가 내림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유줄을 좀 주십시오. 원줄을. 자, 채비가 이제 약 5, 6m 내려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제 원줄을 이렇게 넘겨서 채비를 정렬. 지금 약 5.5m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5.5m. 이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뒷줄을 잡으면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원줄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뒷줄 조작을 할 때 원줄이 떠 있지 않으면, 수면에 가라앉아 버리면 이렇게 뒷줄 조작할 때 채비가 상당히 많이 당겨오고, 그러니까 밑채비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갑니다. 가는 원줄에 뜨는 원줄이면 이렇게 해도 크게 저항이 없어요. 줄이 가늘면 가늘수록, 줄이 잘 뜨면 잘 뜰수록 채비 조작에는 유리한 이유가, 저부력 전유동 낚시에서는 특히 채비가 당겨오거나 밑채비에 영향을 덜 주면서 원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는 원줄을 쓰시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먼 조류는 우측으로 살짝 하고 앞에 조류는 좌측으로 살짝 좌측으로 밀어주네요.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이런 조류가 가장 낚시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갯바위에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먼 조류는 좌에서 우측으로 갈 경우에 갯바위 가장자리는 우에서 좌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그 이유는 먼 조류는 지금 우측으로 촥 갈 때 거기에 반전되는 뭐 우측에 갯바위라든지 우측 홈통이라든지 이쪽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조류는 갯바위 가장자리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거의 먼 조류는 우측으로 갈 경우에는 안조류는 좌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유동은 크게 뭐 이게 원줄이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부력이 무겁기 때문에 원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가장 낚시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또 날씨가 바람 한 점 없이 완전 조용하네. 꼭 대마도 아소만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날씨네. 미끼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 미끼가 없네요. 예. 미끼가 없어요.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끼가 계속 없어진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감성돔이 들어오면 무조건 입질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안쪽 조류가 왼쪽으로 많이 밀어요. 캐스팅하고 제가 우측으로 원줄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원줄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채비 정렬이 조금 더 좋습니다. 조류가 바뀌었네요. 위에서 좌측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우측으로 해야 되겠죠. 우측으로. 낚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감성돔 낚시. 뭐 내만 산란철 감성돔이나 영등철 감성돔이나 감성 낚시는 기본은 똑같습니다. 계속 좌에서 우측으로 조류가 갔었는데 지금 우에서 좌로 바뀌었어요. 조류가 들물이 돼서 그런지.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우측으로 해야 되겠죠. 우측으로. 우측 멀리. 그래서 아까 밑밥 줬던 그쪽을 지나가게끔. 배가 상당히 많이 다니죠. 배가. 예, 미끼가 살아옵니다. 미끼가 살아옵니다. 껐습니다. 원줄을 사정없이 가지고 가네. 이것도 입질을 엄청 시원하게 가지고 갑니다.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죽 가지고 가네요. 그냥 죽. 야, 셔리 40이 넘겠네요. 한 마리 했네요. 한 마리. 정말 시원하게 가지고 가네요. 이야, 힘을 끝까지 쓰네. 진짜.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아이고, 씨. 굴껍질이 있어서. 이야, 배가 빵빵하네. 배가 빵빵해요. 알이 비해서.
자, 40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죠? 40한 5. 야, 입질이 엄청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이거는 죽 가지고 가네요. 죽. 아. 자, 죽 가지고 가네요. 죽 시원하게. 입질 방금 엄청 시원했습니다. 그냥 가을철 감성돔 같이 쭉 원줄을 그냥 사정없이 가지고 가네요. 시원하네. 입질 조류가 지금 상당히 빨라요. 채비가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뒷줄이 거의 지금 팽팽하지 않도록 지금 여유있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참돔 조류 같이 가버립니다 지금. 해도 빠르다 조류가. 와. 또 왔어요.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또 와. 근데 씨알이 자네. 이거는 씨알이 자라요. 자라. 뭐 이런 사이즈가 있지. 산란철에 얘도 순놈인가? 어머, 얘는 기형이네. 기형. 얘는 기형이네요. 기형. 꼬랑지가 바늘이 지금 어떻게 걸렸냐면요, 바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이렇게 막힌 거는 대부분 채비가 내려가는 중에 그냥 빠져보죠. 기형이네요. 기형. 꼬랑지가 그냥 불쌍하니까 바로 방생해 줄게요. 바로 불쌍하니까. 자, 쟤는 아마 순놈 같아요. 순놈. 자, 겨울 감성돔 낚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를 공략하진 않아요. 여기에 여가 있다고 해도 이 여를 굳이 이쪽으로 이렇게 공략하진 않습니다. 단 조류가 가는 상황을 보고 조류가 그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포인트로 잡겠지만, 저는 밑밥이 쌓일 만한 곳을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류죠. 조류. 지금 계속 제 품질하는 밑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전방에 계속 저기 줍니다. 조류가 우로 가나 좌로 가나. 조류가 좌로 가면 캐스팅을 좀 더 우측으로, 조류가 우로 가면 캐스팅을 좀 더 좌측으로, 그냥 그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것 같은데요. 예. 원줄을 안 당기네. 왔습니다. 원줄을 지그시 당기네. 씨알이 자라요. 씨알이. 근데 뭐 이런 놈이구나. 삐까리네. 삐까리. 뭐 이런 놈들이 물어요. 30이네. 30. 뭐 이런 놈들이 물죠. 산란철 맞나? 30이네. 30. 왜 이런 놈들이 물까요? 산란철인데 순놈인가? 순놈도 아닌데. 에이, 30. 야, 낚시를 마칩니다. 12시네. 12시 반이네요. 1시에 철수거든요. 예, 3마리로 마무리 되네요. 한 40 중반 되는 거 1마리, 30급 2마리.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자,